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서 조금씩 이제 일찍 일어나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내 효율성이 좋을 때 루틴을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딜레이 하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절대적 자기 신뢰를 위한 원칙.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를 결정한다. 제 책 이거 읽지 않았어요? 너무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 적당한 거리가 현명하다.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라. 인간의 불멸성은 지성에서 나온다. 지성은 진실을 보게 한다. 오 마이 갓. 요즘에 영화를 본 게 약간 지금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아서 지성이란 것에 대해서, 지성과 진실, 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책 읽어주는 남자, The Reader. 이게 정말 참 자, 빨리가 아니라 해서는 오케이. 자신의 본성과 정신의 최우선의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자신이 쓴 것을 읽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모험이다. 사람은 당신의 가치에 따라 타인에게 인식된다. 나의 가치에 따라서 타인에게 인식된다. 건강한 영혼을 유지해야 한다. 오케이. 나 이거 너무 읽고 싶어요.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오케이. 한 사람이 세상의 전부가 될 수 없다. 현재에 집중하라. 언제나 나아가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읽고 싶은 게 한꺼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는 거, 무의식에까지 바꾸는 거. 에멀슨. 건강한 영혼을 유지해야 한다. 모호한 일을 버리고 단순하고 고상한 감정을 느끼게 하라. 맞아요. 느끼게 하는 일을, 모호한 일을 버리고 단순하고 고상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을 하라. 고상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이 조금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조금 빠르죠. 지금 속도가. 근데 이게 지금 생산성이 좋긴 한데 근데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차분하게 해볼게요. 아이린님. 단순하고 고상한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이린님, 우리에게는 루틴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책을 읽고 이것도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우리의 하나의 루틴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감정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그리고 고상한 감정도 느끼게 하죠. 왜냐면 이 부분이 지식을 얻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을 차분히 다스릴 성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냥 단순하고 고상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다 보니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을 차분히 다스릴 성품을, 그런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는 거죠. 오케이. 맞아요. 좋다. 오늘은 확실히 지금 현재 루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어제 운동도 오버트레이닝 하지 않고, 항상 오버트레이닝이 문제잖아요. 오버트레이닝 하지 않고 잘 했고, 그리고 오늘 좀 일찍 일어났고 식단도 잘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비범하다고 소문난 젊은이들을 많이 보고 듣지만 실제로는 소문처럼 탁월하지 않거나 현실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도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할 때 그 모습이 아닌 어떤 사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보통의 인간과 똑같다는 거. 대단한 사람일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이다. 인간인데 똑같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실망되는 부분도 많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런 부분들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뭐 이러면서 비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정말 필요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그 공적인 사람, 그 공인처럼 내 사적인 부분을 모두 다 오픈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부분이 없는가? 있죠. 있고 부끄러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비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인들이나 연예인들 오랜 시간 동안 스캔들 없이 지낸 그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통제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그들이 자아내는 분위기나 태도를 보고 사회와 종교와 지식에 대해 논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놀라곤 합니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의 정치, 정부와 사회의 전반을 경멸하는 것 같습니다. No, I don't think so. 사실상 이 한국말 할 때는 아이린님 어떤 경우에서도 한국말만 할게요. 오케이. 또 오케이 하죠, 지금? 지금 영어랑 이렇게 자꾸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또 이거 빨리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정치 전부, 사실상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등장한 젊은 거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주장들이 삶의 현장에 적용되는 순간 기대와 희망은 평범한 사람의 것으로 축소됩니다. 그들이 사용한 마법은 지상의 것이 아니며 현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더 나은 용기와 더 순수한 진리가 언젠가 그 믿음을 실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어떤 여성은 자신을 위대한 역사적 인물을 견주도록 압박받아야 하나요? 오케이. 이 책이 생각보다 목차에 나오는 그 제목보다 저는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설명이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정의의 신 테미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좌절해야 하는가? 누구도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 여성에게는 새롭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피어난 가장 행복한 자연의 꽃일 것입니다. 그 여성은 당당한 마음으로 고요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경험으로 삶의 자양분을 얻고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차례차례 탐색하면서 새로운 힘과 매력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공간에 숨겨진 지점에서 몸을 드러내는 새로운 새벽입니다. 자부심을 발산하는 강인한 영향력을 선택하며 타인의 간섭을 뒤로하고 거침없고 생기 넘치고 원대한 꿈을 꾸는 이 여성은 스스로 고귀함을 드러내며 주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나는 자, 한번 다시 음미하면서 읽어볼게요. 그것은 공간에 숨겨진 지점에서 몸을 드러내는 새로운 새벽입니다. 자부심을 발산하는 강인한 영향력을 선택하며 타인의 간섭을 뒤로하고 거침없고 생기 넘치는 원대한 꿈을 꾸는 이 여성은 스스로 고귀함을 드러내며 주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고요한 마음이 그녀를 격려합니다. 친구여, 결코 두려움을 향해 항해하지 말기를. 당당히 항구로 입성하거나 신과 함께 바다를 향해 하기를. 그대의 삶은 헛되지 않다. 그대를 바라보는 모든 이가
그대에 의해 기쁨을 얻고 그들을 통해 마음의 정화를 얻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건강한 영혼을 유지해야 되는 거. 사람은 누구나 방황하는 마음과 충동적인 습성을 가졌으며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세상에 관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길을 택했으면 그것을 고수하면 그뿐.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지 말라. 내가 나의 길을 택했으면 그것을 고수하면 그뿐.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지 말라. 영인적인 것은 평범한 것이 될 수 없고 평범한 것은 영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각이 더딘 정의에 호소하며 사람들의 동정을 기대하곤 합니다. 만일 당신이 형제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면 그뿐. 점잖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손길을 거두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자신의 행위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상하고 요란스러운 행동으로 점잖은 시대의 단조로운 풍경을 흔들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만족하면 됩니다. 어떤 위기나 위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생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체득한 삶의 방식이자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책무의 모습입니다. 타인에게 결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고 자연과 내가 맹세한 바가 있는가? 좀 시처럼 쓰인 책이네요. 생각보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인데 시처럼 쓰여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존엄함을 돈 쓰듯 넉넉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위대함은 한번 실행되면 불변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자선한테 칭찬을 받거나 그들이 실행하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실수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을 떠벌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같은 진실을 봅니다. 약간의 엄격함을 섞어 진실을 주장하거나 일부 절제된 호탕한 관대함으로 행동하는 것은 많은 걸 갖춘 편안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들만의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죄송해요. 이 책은 제가 좀 더 사색이 필요할 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성공의 법칙. 오케이. 좀 더 직관적인 책을 오늘은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읽었던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거의 다 읽었어요. 참, 책은 제가 아껴서 읽어도 금방 다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며칠 만에. 자, 감정의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된다. 어제 여기까지 읽었죠? 감정의 스위치를 켜는 법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고 과정은 반복을 거듭해 자신의 성격이나 버릇이 되어 있는 습관입니다. 마음의 습관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창조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마음에 따라 가능합니다. 마음이 만든 조건을 변화시키는 힘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느 누구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켜갈까요? 그것은 되풀이되는 선택과 존재하는 모든 경험에서 배우는 지식의 축적에 의한 것입니다. 사고 과정이 만들어내는 현실, 사고 과정. 마음에서부터 전개되는 그 사고 과정,
생각소유법, 현실포착법, 그리고 사고를 전개시켜 가는 삶의 방식, 이게 사고 과정이죠. 그 자체가 사람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은 그 무의식의 세계인데 이것이 사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생각소유법, 현실포착법, 지금 나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현실포착법, 제가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사고를 전개시켜가는 삶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바로 끊어낼 것인가 라는 사고를 전개시키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나의 가치를 나타낸다. 그것이 나의 가치다. 무의식의 세계예요, 사실. 무의식이 나의 행동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의식의 세계를 훈련시키는 방법. 말하는 것도 내가 의식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은 말실수를 하게 되고, 사람은 자신의 가치에 적합한 인생을 창조해 갑니다. 맞아요. 내가 가치가 높아질수록 내 인생이 거기에 맞게 창조해 간다. 마음에 습관이 되어 있는 내 마음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고 과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의지와 노력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뱉어지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내가 오늘은 어떤 말을 했으며 그것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성찰하는 그 과정. 근데 그게 하루라는 그 기간으로 정해졌었는데 요즘에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하고 개선하고 성장할 것인지, 지금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린이. 그쵸? 어떤 목소리 톤으로 얘기하는지, 속도는 어떤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이 모든 것들이요. 좋아요. 아무래도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건 에너지가 확실히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책 읽으면 배고파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습관으로 자신을 구속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나 착각으로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린이, 우리는 이걸 내면 안에 있는 괴물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대의 말이나 어떤 상대의 행동을 봤을 때 나 스스로가 오해, 착각, 곡해해서 기분을 내 스스로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나중에 나의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참 착잡해지기도 하죠. 왜 그런 식으로 나는 그 부분을 해석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내 내면 속의 그 괴물이다. 그 괴물은 내가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예민해 있을 때 어떠한 그 똑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무서워요. 근데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은,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은. 근데 그게 오해라는 거. 그래서 잘못된 방식을 거듭해 그 상황에 칭칭 얽매이게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짜 이걸 경험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 몸이 반응하거든요. 그걸 바로 오해해서 생각해버리는 그 습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즉각적인 그러한 반응을 했더라도 바로 그 생각의 회로 자체를 바꿔버려요. 아니야, 이건 나의 오해야. 지금 괴물이 다시 출현했어. 이렇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굳이 아직 사실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건 결론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 지옥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이게 정말 쉬운 훈련은 아닌데 지금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실력이 많이 성장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칭칭. 맞아요.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사고 과정 때문입니다.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내 인생에 스스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나? 통제력, 자유결정권을 가지고 있나? 이 내 몸, 나의 소유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뇌가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생각만을 하며 기분 좋게 나 스스로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며 내가 원하는 장소에 머물고 내가 원하는 책을 읽고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사고 과정 때문입니다. 구속을 풀고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구속하는 태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한다, 나를 구속한다. 구속과 절제. 그 구속과 절제의 다른 점은 절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절제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절제하는 그 순간에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구속을 한다는 건 그 구속을 할 때도 고통스럽고 시간이 지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현실로 인식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식하는 것은 마음이다.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은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각이 내 세상을 만든다라는 거. 하지만 사고 과정을 통해 마음속으로 인식되는 그 현실이 비로소 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외부는 내부에 따라 형체를 이루고 실제 것으로 마음에 존재합니다. 외부에 내부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힘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내부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힘은 없다. 내부에서 단지 외부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사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인식되는 그 현실이 비로소 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외부는 내부에 따라 형체를 이루고 실제 것으로 마음에 존재합니다. 마음속에 비춰지는 그 현실은 내부의 사고 과정이 만들어낸 현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부는 내부를 비추는 그림자, 나의 외부, 나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있는 장소, 지금 내가 보는 것, 이것은 내부를 비춰주는 그림자, 나의 내부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각양각색의 감정을 맛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고가 일어나 마음속에 갈등을 낳거나 기쁨을 부풀리거나 합니다. 맞아요. 어제 제가 저녁을 먹고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춤을 췄거든요.
제가 기쁨을 부풀린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설령 현실을 통해 마음에 생겨난 것이라고 해도 마음속에 생긴 것은 그 안에만 존재합니다. 결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수많은 감정이나 생각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수많은 감정이나 생각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거죠. 가지고 오는 거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외부의 상황이나 사건이 괴롭고 슬픈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괴로움과 슬픔에 낳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다라는 거. 상황이나 사건이 사람을 과실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겨난 나쁜 유혹이나 충동에 사람이 복종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종을 하느냐 복종을 하지 않느냐, 상황이나 사건.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말실수를 했다, 혹은 행동적으로도 실수를 했다. 우리는 실수라고 치부하지만 그 내면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을 내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바른 마음의 자세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바른 마음의 자세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혜를 배워나간다면 괴로움과 고민에 빠져 슬픔 속에서 의욕을 잃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살든지 충동적인 감정이나 욕망에 흔들려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충동적인 감정과 욕망, 오히려 직면한 현실에서 마음을 해방시키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소중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 평온한 마음의 세계에 다다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오늘 조금 안 읽혀지는 것 같아요, 책이. 자신의 기분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 비난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원인을 상인 탓으로만 돌린다면 그 무엇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고뇌와 불안만이 늘어날 뿐이다. 외부로 돌리는 그 이유를 외부로 돌리는 거, 그쵸? 반복되고 고뇌와 불안만 늘어날 뿐이다. 외부는 내부를 비추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마음이 맑다면 외부의 세계도 산뜻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너무 좋은데? 마음이 맑다면. 마음이 맑다면 외부의 세계도 산뜻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은 맑은가? 나의 마음이 맑은지 보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오늘의 하루가 산뜻하고 아름다운가?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마음속 기분 의식과 하나가 되다. 마음의 성장은 내면에서 일어나 인생으로 드러납니다. 타락과 파멸도 내면에서 일어나지, 내면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바깥 세계로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 그쵸? 내가 어떤 타락과 파멸, 이걸 입에다가 담기도 싫은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바깥 세계, 지금 살고 있는 외부 세계는 나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오케이.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이것이 이 세계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내부의 것을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 인생의 변혁이나 조정도 내부에서부터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쵸? 보다 나은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마음에 비추는 외부 세계와의 분투를 멈추고 마음의 힘을 내면의 변화와 재생에 집중시켜 정신을 고결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만 붙들려 노심초사하고 에너지를 허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다 소중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마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누구나 가진 인간의 본성이죠. 인정 욕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랑 혹은 인정을 받고 싶은 것. 이걸 외부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충족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진심으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진심을 다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외부로부터 그걸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받고 싶어. 인정을 받고 싶어. 그것을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자꾸 붙들여서 노심초사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가?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타인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 영역이잖아요.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이것도 또 독서노트를 하고 싶어요. 오늘도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독서노트 할게 갑자기 많이 나타나네요. 내 내면을 고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좋아요, 좋아요. 마음속 깊은 의식과 하나가 되는 감각을 익혀 충만한 평온 속에 살아갈 때, 평온,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아이리님, 그쵸? 평온한 삶. 우리 인생의 목적, 의미, 모든 것은 우리가 평온한 삶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은 진정한 배려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권위나 권력을 휘두르며 억지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법으로 확실하고도 고상한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지금 현재 아이디어와도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은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갑니다. 마음속 깊은 의식과 하나가 되는 감각을 익혀 충만한 평온 속에 살아갈 때 사람은 진정한 배려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저도 진짜 이 평온, 이걸 내가 어떻게 평온을 찾았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쵸? 그리고 권위나 권력을 휘두르며 억지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법으로 확실하고도 고상한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은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갑니다. 인생은 마음에서부터 생겨납니다. 나의 마음에서부터 생겨난다. 인생. 내가 어떤 마음을, 내 내면의 세계, 나의 무의식의 세계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의 나의 인생을 보면 돼요. 나의 마음에서부터 내 인생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정신은 사고와 행동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나의 정신은 나의 사고,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행동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마음을 의식해 자신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고를 만드는 힘이 인생을 보다 좋은 쪽으로 바꿉니다. 직접 당신의 인생에서 마음의 에너지를 체험하고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성찰해 가는 과정이죠.
오케이. 오, 마음속 버릇을 고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너무 진짜 짧은 책인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 글체의 방식이에요.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예시나 쓸데없다고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저는 그거에 관련된 예시나 이런 애매모호한 장황하게 설명하는 걸 싫어하고 본론을 이렇게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주는 가르침을 좋아하거든요. 이 책이 그런 식으로 적혀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지금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독서노트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린님 수고했어요.